반갑습니다. 내신 대비 옛날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파트인데요. 자,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만드시는 겁니다. 푸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푸실 수 있다면 약 한 85점 정도를 제가 한번 예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출제 확률은요 90%에 달합니다. 자, 아주 중요하고 출제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72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자, 한 문제 가지고 좀 성에 안 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워밍업 문제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워밍업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아라가 이번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작성하신 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먼저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2분의 5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저 두 녀석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일단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기 맨 앞에 2는요, 여기 문제에서 최고차 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먼저 적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작성해 보셔야죠.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은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대답하시는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보다 우선 이 값을 정리하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b를 적어 주셔야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그렇죠? 자, 알파와 베타의 합은 이미 2분의 1인 건 알고 있고요. 다음에 1과 1 또 추가로 더해 줘야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b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이번엔 곱해봐야죠. 자, 이거 곱배 계산은요, 전개하는 겁니다. 자, 전개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알파 베타 곱과 알파 베타 합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4라고 정답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4는 두근의 곱이라서 2분의 c가 됩니다. 자, 2분의 c. 따라서 c는 8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b의 값과 c의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라고 정답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워밍업 문제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자, 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이 두 개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알파가 근이고 3과 베타가 근이랍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따로따로 다 알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해서 근과 계수 관계 먼저
적어주시면 되겠죠. 모두 몇 개가 나올까요? 모두 4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요 위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 아래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총 4개씩이 나옵니다. 먼저 차례로 적어볼게요. 자, 우선 마이너스 1과 알파를 더해줍니다.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왠지 모르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될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1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나요? 마이너스 1과 알파를 곱해줘야겠죠? 곱한 값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래로 갈게요. 자, 3과 베타를 두근으로 한대요. 누가? 얘가. 그러니까 3하고 베타를 더해주신 값이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따라올 수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과 베타의 곱입니다. 3과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씩을 모두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우선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문제 풀다 보면 알파, 베타라는 표현이 참 자주 등장하죠. 자, 근데 알파와 베타를 여러분들 이게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알파를 A로 적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문제 푸시면 이 문제는 폭망합니다. 왜냐면 문제에 지금 A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자, 알파는 알파고 A는 A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A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알파와 베타라는 글자를 예쁘게 쓰는 연습을 시간 내서 뭐 1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알파, 베타 글씨 쓰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 부연 설명할 게 있는 게 자, 문자가 총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 4개가 있죠. 자, 이런 연립방정식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은요,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 또 어떤 문자를 먼저 소거해야 하는지, 먼저 풀기 전에 잠시 고민을 한 후에 차근차근히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알파, 베타를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알파와 베타를 구할 거니까 A와 B를 소거해야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를 소거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이 4개씩을 빠르게 정확하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영상 멈추고 푸셨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를 소거하고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이식을 먼저 볼게요. 이식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B가 같다고 했습니다. 즉 마이너스 제거하면요, 알파와 베타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1식에도 알파가 있고 또 3식에도 B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에다가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자, 알파를 B라고 여기를 B라고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밑에 B를 알파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A와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A와 B가 소거되는 게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식으로 가서 요 B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알파와 B가 같으니까 요 3식에 대입을 해주면요. 자, 3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얘를 5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또 4번식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3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 1식에 마침 마이너스 A 돼 있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A를 자, 3베타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3베타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정리해 주시면요. 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6식입니다. 자, 총 6개나 식이 나왔네요. 자, 이제 5식과 6식 두 개 연립만 남았는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가간법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50과 60 연립해 주시면요. 알파와 베타 값이 각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성급하게 답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2차 방정식을 구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을 더해보고 곱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더해보세요, 한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창의 개수는 5가 되겠죠. 부반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상수항은 그대로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원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정답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유형을 다뤄봤죠. 워밍업 문제도 다뤄봤고 본 문제도 다뤄봤고 이 문제 끝에 가서 마무리할 때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해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x-3, 즉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즉 x 플러스 2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2를 인수로 해서 전개한 형태로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등호와 0을요 가끔 빠뜨리는 친구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으로 완결되게 작성하시려면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론 끝에 0으로 마무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적지 마시고 는 0까지 완벽하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워밍업 문제에서 제가 미처 깜빡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문제 그렇게 풀지 않고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지금 이게 72번이잖아요. 74번째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73번째 문제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